안녕하세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가 한국 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주역 16번 내지의 괴가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태양으로 16번이 들어오면 지구로 9번계가 들어와요. 이렇게 집중하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평소보다 열심히 하고요. 평소보다 집중을 더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어 암기를 한 시간에 시키고 막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평소라면 못 그랬을 텐데 이 16번 궤를 나름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자, 그럼 유전자키 16번 주역의 뇌지혜를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관점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열정과 재능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그동안 PPT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강의록을 그냥 읽는 걸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매주 다르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PPT도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강의록을 같이 보면서 읽는 시간을 해볼 거고요. 그 주역의 괴는 뇌주의 괴는요. 이제 이제 1효, 2효, 3효라고 하고요. 이게 4. 그래서 음이고 네 번째만 양이에요. 이렇게 끊어진 거를 음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이제 어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의 전에 먼저 좀 알아둬야 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요 세 개가요, 이제 우레 번개고요. 아래에 있는 하계가 이게 땅이죠. 땅, 고온. 그리고 이제 그래서 뇌쥐예인데, 뇌지혜는 이제 땅 속에서, 이게 땅이니까,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이제 봄 우레가 마침내 땅 위로 우렁차게 터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긴 겨울의 정적을 깨고 천둥이 치면 대지가 깨어나고 만물이 기쁨의 축제를 시작하듯 얘는 기쁨, 즐거움, 안락함이고요. 고대인들은 이 우레 속에서 음악을 연상하며 이 괴를 음악을 만들고 덕을 숭상하며 하늘과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때로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 전에 우리가 이제 칼융의 용어들 쉽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집단무의식이 뭐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공유하는 이제 마음속에 깊은 창고예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수천 년간 쌓아온 기억과 패턴이 담겨 있고요. 원형이라 아키타입, 원형은 그 창고 안에 있는 보편적인 마음의 틀, 예를 들어서 영웅, 뭐 어머니, 현자와 같은 인류 공통의 이미지고요. 그림자는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마음속에 숨겨둔 나의 어두운 면, 억압된 감정, 두려움, 열등감 등을 그림자라고 하고요. 개성화는 진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합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내 모든 면을 통합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이고요. 자비라는 개념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나를 의미를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중심이고요. 아니마 아니무스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해요. 우리 안의 반대 성질. 근데 동시성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의 일치. 내면의 상태가 외부의 현실과 맞닿는 순간을 동시성이라고 하고요. 유전자 키는 리처드 러드가 주형 64개와 인간의 DNA 코드를 연결하여 만든 자기 탐구 체계이고요. 각 이제 번호마다 64개니까 64개 번호가 있죠. 이제 주파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 선물, CT, 예,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유전자 키 3단계 그림자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낮은 반응, 선물은 그것을 재능으로 변환한 상태고요. CT는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를 CT라고 합니다. 자, 도입. 이제는 제가 칼륨이 되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천둥이 땅을 깨우는 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유전자키 16번이네. 리처드 러르드는 이것을 다재다능함이라고 불렀고, 그 그림자는 무관심, 그리고 가장 높은 상태인 CD는 마스터, 이제 숙달, 뭐 장인이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오늘 이것을 단순한 재능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네. 이 16번 유전자 키 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열정의 비밀, 그리고 그 열정이 어떻게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 연결되는지가 숨어 있거든.
그리고 놀랍게도 동양의 지혜인 주역 16번 궤, 내지혜가 수천 년 전에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네. 짧은 우화 하나로 시작하지. 어느 마을에 북을 치는 소년이 있었네. 그 소년은 북을 칠 때만큼은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 같았어. 그런데 어른들이 말했지. 북 치는 건 밥벌이가 안 돼. 그만둬. 소년은 북을 창고에 넣어두었네. 세월이 흘러 그는 회사원이 되었고 매일 무기력하게 살았어. 어느 날 창고에서 먼지 쌓인 북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네. 이 소년의 이야기가 바로 유전자기 16번의 이야기이고 내쥐의 괴의 이야기이며 내가 평생 연구한 그림자와 개성화의 이야기이기도 하네. 본론 1. 주역 16번괴 뇌쥐해를 읽다. 뇌쥐해란 무엇인가? 뇌쥐아를 글자 그대로 풀면 이렇네. 뇌, 천둥우레 위쪽 개고요. 어, 그리고 지, 땅지 아래쪽 개 고온, 예, 기쁨, 고무, 열정, 미리 준비함. 천둥이 땅 위에서 울린다.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게. 봄날 겨우내 얼어있던 땅 위로 첫 천둥이 치는 순간을 말이야. 그 소리에 씨앗들이 깨어나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눈을 뜨지. 이것이 뇌지혜의 핵심 이미지네. 주역은 이 괴에 대해 이렇게 말하네. 기뻐하는 상황이다. 제후를 세우고 군사행진을 하는 것이 이롭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네. 지금은 열정이 살아있는 때다. 그 열정을 이끌 사람을 앞세우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라. 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네. 그것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생명력, 무언가를 향한 강한 이끌림, 즉 내가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리비도, 심리적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네. 뇌지혜의 구조, 왜 네 번째 효가 핵심인가? 주역의 6개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지혜는 아까 이제 밑에 세 개가 음이고 네 번째만 양이었죠. 그 다음도 음이고 양이고 나머지 다섯은 모두 음이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섯 명이 지쳐서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네. 그러자 나머지 다섯도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 한 사람의 양효가 바로 열정의 씨앗이네. 진정한 열정은 전염된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에너지가 주변 전체를 깨우는 것. 이것이 뇌지혜가 말하는 고무의 원리네. 나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읽네. 진정한 자기와 연결된 한 사람의 에너지는 집단 전체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킨다. 본론이 유전자키 16번 무관심에서 마스터리, 그러니까 마스터가 되는 것, 장인이 되는 것, 그림자 무관심. 리처드 러드는 유전자키 16번의 그림자를 indifference, 무관심이라고 불렀네. 무관심.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차갑고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느낌이지. 그런데 나는 이 무관심이 사실은 억압된 열정의 다른 얼굴이라고 보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그림자네. 그림자란 무엇인가?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혹은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밀어 넣어버린 나의 일부이네. 아까 북을 창고에 넣어둔 소년처럼 말이야. 무관심의 그림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네.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이것저것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라는 믿음, 다른 사람의 열정을 보면서 은근히 시기하거나 냉소함. 이것이 왜 그림자인가? 왜냐하면 그 무관심 아래에는 엄청난 열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네. 너무 많이 원했기 때문에 혹은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비시켜 버린 것이네. 또 하나의 우화를 들어보게. 어떤 여자가 있었네. 그녀는 어릴 때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어. 그런데 학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친구들이 웃었지. 그날 이후 그녀는 나는 음악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네. 수십 년이 지나 그녀는 음악을 듣는 것조차 불편해졌어.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네. 그 눈물이 무엇인지 그녀는 처음에 몰랐어.
그것은 창고에 갇혀 있던 자신의 열정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네. 이것이 그림자의 작동 방식이네. 그리고 이것이 뇌주의 계에서 초육, 첫 번째 효가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네. 초육은 울려서 기뻐하니 흉하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진정한 내면의 열정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은 결국 흉하다는 것이네. 진짜 열정이 아닌 가짜 흥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무관심한 흉내. 이것이 그림자 상태이네. 선물 다재다능함. 그림자를 직면하고 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리차드 러드는 이것을 다재다능함이라고 불렀네. 다재다능. 이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네. 그것은 열정이 깨어났을 때 나타나는 유연하고 풍부한 능력이네. 주역 내쥐에서 육이 두 번째 효가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네. 유기는 돌에 끼어 종을 가지 않는다. 바르게 하니 길하리라. 돌에 끼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 외부의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열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네. 이 상태에서 사람은 놀라운 다재다능함을 발휘하네. 왜냐하면 진정한 열정은 하나의 뿌리에서 수많은 가지를 뻗어내기 때문이네. 나는 이것을 원형의 언어로 설명하고 싶네. 집단무의식 안에는 예술가 원형, 연금술사 원형, 마법사 원형 같은 것들이 있네. 이 원형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바로 변환의 능력이네.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능력, 하나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 유전자기 16분의 선물, 16번의 선물인 다재다능함은 바로 이 원형적 에너지가 개인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네. 다재다능함의 선물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네. 하나의 깊은 열정에서 여러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장돼. 배우는 것이 즐겁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음. 자신의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고무시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탄력성이 있음. CD 마스터리.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상태, 메스터리네. 메스터리는 단순히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입혔다는 뜻이 아니네. 리처드 러드가 말하는 마스터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상태예요. 나는 이것을 개성화의 완성이라고 부르네. 개성화란 무엇인가? 내 안의 모든 것,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열정과 두려움을 모두 통합하여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이네. 이 과정이 완성될 때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메스터리네. 내지의 계에서 구사, 네 번째 효, 유일한 양효가 이것을 말하네. 구사는 기쁨이 그에게서 비롯되니 큰 마음으로 하면 얻음이 있고 의심치 않아도 벗이 비녀를 꽂은 것처럼 합하리라. 기쁨이 그에게서 비롯된다. 이것이 마스터리의 상태네.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기쁨과 열정이 퍼져나가는 것. 의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 마지막 우한에 어느 노인도예가가 있었어. 그는 60년 동안 흙을 만졌어.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려고 애썼고, 중간에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고민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그냥 흙을 만지기 시작했네.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아름다웠어. 제자들이 물었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나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흙이 스스로 원하는 모양이 되도록 내버려 둘 뿐이야. 이것이 마스터리네. 자아가 물러나고 더 깊은 자기가 표현되는 상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무언가가 흐르는 상태. 본론 3. 융의 동시성으로 있는 유전자 키와 주역의 만남.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네. 왜 주역 16번 개와 유전자 키 16번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연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연구한 동시성의 원리이네. 동시성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렇지.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나 현상이 깊은 의미의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이네. 수천 년 전 중국의 현자들이 자연을 관찰하여 만든 주역 16번개.
그리고 21세기에 리차드 러드가 DNA 코동과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여 만든 유전자기 16번. 이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집단 무의식 안에 보편적, 원형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야. 천둥이 땅을 깨우는 이미지, 열정이 무관심을 깨우는 이미지, 한 사람의 진정한 에너지가 집단 전체를 고무시키는 이미지.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원형적 패턴이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론은 충분히 이야기했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네. 유전자키 16번과 내주의 개가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라.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게. 나는 무엇에 무관심한 척하고 있는가? 그 무관심 아래에 숨겨진 열망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창고에 넣어둔 북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내주에게 63이 경고하네. 63은 쳐다보며 기뻐하며 후회하게 되고 늦어도 후회하게 된다. 남의 열정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후회하고 자신의 열정을 실행하는 것을 미루어도 후회한다. 지금 시작하라는 것이네. 둘째, 열정을 작은 것에서부터 표현하라. 메스터리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네. 다재다능함도 갑자기 생기지 않아. 매일 조금씩 자신이 진정으로 끌리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네. 셋째, 자신의 열정으로 타인을 고무시켜라. 내지의 괴는 핵심 메시지는 고무야.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도 깨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유전자기 16번의 선물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네. 마무리. 천둥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네. 주영 내지혜, 천둥이 땅을 깨우듯 열정이 삶을 깨운다. 유전자기 16번. 무관심의 그림자를 넘어 다재다능함의 선물로 마침내 메스터리로. 융의 분석 심리학. 그림자를 직면하고 개성화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네. 당신 안에는 이미 천둥이 있다. 그 천둥이 지금 잠들어 있을 수 있네.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네.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에너지는 억압될 수 있지만 소멸되지는 않거든. 뇌지의 괴가 말하듯 봄의 첫 천둥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천둥 소리에 땅속의 씨앗들은 깨어나지. 당신의 삶에서 그 천둥이 언제 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네. 그림자를 직면하고 창고 문을 열고 먼지 쌓인 북을 꺼내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주예네. 저는 이미 60대인데 지금 열정을 찾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 내지의 걔는 핵심 구인 구사는 괴의 중간에 있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자리이지. 주역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다고 말하네. 젊을 때의 열정은 종종 자아의 욕망과 섞여 있어.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찾은 열정은 더 깊고, 더 순수하고, 더 강력하네. 이것이 진정한 메스터리로 가는 길이야. 내가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나요? 좋은 질문이네. 이렇게 해보게. 어릴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혼자서 몇 시간이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보게. 그것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열정의 씨앗이네.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이 원하지만 억압한 것이거든. 그 부러움이 그림자의 지도네. 다재다능함이 선물이라면 한 가지를 깊이 파는 것과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네. 유전자기 16번의 다재다능함은 산만함이 아니네. 그것은 하나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이네. 나무를 생각해 보게. 뿌리는 하나지만 가지는 수백 개지. 당신의 진정한 열정, 그 뿌리를 먼저 찾게. 그러면 다재다능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네. 뿌리 없이 가지만 뻗으려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림자 상태의 산만함이 되는 것이네. 주역과 유전자 키를 함께 공부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주역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집단 무의식의 지도네. 유전자 키는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고, 이 둘을 함께 공부하면
하나의 진실을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동시에 이해하게 되네. 마치 같은 풍경을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는 것처럼 더 입체적이고 깊은 이해가 생기지. 그리고 그 이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되네. 당신 안에 천둥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 천둥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가져온 선물이네.